은평구의 한 숙박업소 건물이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채 건물 사용 승인이나 논란입니다. 은평구의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책임 소재를 묻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가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상지에는 최고 25층 높이 314세대 규모의 역세권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은평 대형학교 학부모회가 장애아동 학대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3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원천 차단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 검열 사태라고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건물 사용 승인이 난 것을 두고 은평구의회가 행정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구의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의 한 숙박업소 건물입니다. 지난해 9월 사용 승인을 났지만 건물 사용 승인 과정에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없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집행부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건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방 필증이 나지를 않았는데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직무 유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그죠? 은평구는 행정 절차상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구청 건축가 관계자는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고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필증이 들어오지 않고 준공이 나간 거는 맞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때 나간 사항이 이제 그 감리자하고 특검을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사용승인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그 소방 필증이 아직 소방서에서 무단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발급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의원들은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 관련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방 필증도 안 받았는데 준공이 났고 준공이 나자마자 곧바로 이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방서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공문을 구청의 건축가에 보내니 구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 상황. 은평구는 건축법을 위반한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가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로 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불광동 600 일대에 대해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지는 3호선과 6호선 불광역 인근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지만 좁은 통행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이 일대는 최고 25층 높이 314세대 규모의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가로 환경 정비와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은평 대형학교 학부모회 등은 12일 은평 대형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학대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해당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는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법인의 미숙함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사건 축소나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해당 학교 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13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원천 차단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의장이 교육감의 시정연설 원문을 검토한 뒤 시정연설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의장 독재이며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 사태라고 규탄했습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조례에 대법원 쟁송 사태의 유감을 표명하고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안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의회 이해를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기 의장이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용에 불만을 표한 뒤 시정연설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도 주춤하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협회 강정희 은평지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갔고요. 주택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제 그 현장에서 느낄 때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연일 좀 매수하려는 분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이제 금매 위주로 나온 것이 조금씩 소진되고 있고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많이 이제 거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일부 지역에 조금 국한된 상태로 네.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 값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배액 배상하는 사례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진 않나요? 네. 실제 뭐 매물을 걷어들인다거나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좀 계약을 깨는 그런 집주인들이 있다고 들리던데 네. 어떤가요? 그건 이제 특별히 호재가 뭐 갑자기 발표가 됐다거나 이런 지역에 국한된 거고 이제 매물을 걸어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네. 이제 조금 뭐 금매가 소진이 돼서 호가가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갖고 걷어들이는 경우는 있지만 뭐 계약을 했다가 배액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특히 은평구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찌됐든 간에 좀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인 좀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집값 추세가 바뀐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금매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집을 꼭 팔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많이 해서 2021년도에 올라가기 전에 금액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 관련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조금씩 매매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세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전세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월세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네. 전세 대출 받아서 가셨던 분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전세로 가느니 그냥 월세로 가겠다 하다 보니까 전세가 오히려 매매보다 더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전세 사기가 요새 좀 심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안전한 집이라고 하면 전세로 가는 게 실수요자 그럼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좀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전세 사기나 뭐 그 깡통 전세를 처음부터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대인들이 전세가를 2년 전보다 내린 금액에 지금 많이 매물들을 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 정도까지는 내려와 있는 매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도 무조건 전세는 위험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는 하셔도
안전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협회 은평지회 강정희 지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 짓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농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와 지자체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올해 몽골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한 당진시.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모두 69명의 몽골 국적 노동자가 입국했습니다. 이 중 30명은 공공형 근로자로 대우지면에 배치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월과 5월에 각각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이탈했습니다. 한 근로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탈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은 공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2명 모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이탈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 지난해 강원도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명 중 1명꼴로 농가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이탈한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지역의 공장 등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농가에서 일할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정도지만 공장에서는 기본급으로 최소 2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농장에서는 발급받은 비자로 최대 8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불법 체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농민들과 계절 근로자들은 이탈한 근로자가 잡히는 경우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법 체류 중 적발돼 추방되더라도 벌금 50만 원만 내면 문제가 없어 이탈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민들은 계속되는 계절 근로자 이탈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운영이 중단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성실하게 근로기간을 마친 노동자에게 재입국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근로자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탈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보호를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며 또한 전담 인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무단 이탈 방지에 힘써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불법 체류자 고용 시 처벌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병의원 4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 위탁 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를 수사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에서 발생한 세척수를 무단 방류했고 B병원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양천구가 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체험형 환경문화축제 제로 양천을 개최합니다. 오는 15일 해누리타운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기존 시상식 위주에서 벗어나 공연과 체험 등 문화행사 형식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존에서는 환경 뮤지컬이, 전시존에서는 이상기후 사진전이 진행되며 체험존에서는 친환경 화장품을 만들어보는 등 11가지의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안양천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 자연학습장이 물놀이장 등을 갖춘 가족정원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양천구는 기존 안양천 자연학습장이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공간 개선에 나섰는데요. 새롭게 조성된 안양천 가족정원에는 1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 데크, 잔디마당 등이 마련돼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확대된 장미원과 생태습지에는 개수나무 등 교감목 마녀구루와 장미 2만여 송이가 심겨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